안녕하세요, 더함인테리어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현장은 복대동에 위치하고 있는 30평형대 아파트 현장인데요. 과연 신혼부부들이 인테리어를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예쁘게 나올 수 있는지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자,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현관입니다. 현관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낮은 수납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이제 앱자레일까지 걸어드려서 가족 사진이나 예쁜 그림을 걸어 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제 2인치 간접 조명을 만들어 드려서 포인트를 줬습니다. 문을 열어보면 현관하고 현관 나진장하고요. 어떻게 불이 들어오는지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현관 낮은 장도 이렇게 행인형으로 띄워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현관하고 불이 껐다 켰다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수납 공간이죠. 예쁘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타일도 600에 600각짜리,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런 매지도 칼라 매지를 사용해서 일체감을 줬습니다. 보이시는 신발장하고 현관문하고도 어느 정도 톤을 맞춰 놨죠. 삼행동 도어도 지렛대의 원리가 있는 이지 오픈 손잡이를 넣어서 LX 지인에서 나오는 중문을 넣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옆에 이런 수납 공간도 이제 손잡이가 없이 이렇게 푸시형으로 만들어서 좀 더 깔끔하고 넓어 보이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현관 앞방 보여드릴게요. 현관 앞방을 이렇게 문을 열면 여기도 빠짐없이 커튼박스 간접 조명 따로 넣어 드렸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붙박이장도 이렇게 넉넉하게 공간 만들어 드렸고요. 이런 붙박이장 컬러나 이런 내부 구성은 고객님들 취향에 맞춰서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바로 옆방입니다.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으로 쓰실 공간이에요. 원래 기존에는 이 자리가 벽으로 막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숨은 공간을 철거해내고 붙박이장 활용하실 수 있게끔 해드렸고, 이쪽은 이제 스타일러 위치할 수 있게끔 저희가 레이아웃을 짜드렸어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도 다 붙박이장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사실 이 장은 좀 깊이가 얕죠. 그 이유가 이 뒤쪽으로는 우수관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침범이 안 되게끔 얕은 깊이로 해서 수납장을 짜 드린 거고요. 이 우수관도 다 흡음재 시공을 해서 시끄럽지 않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쪽 장은 밑에 공간은 이제 청소기를 놓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도 콘센트 예쁘게 잘 만들어 드렸어요. 이쪽에서 다 충전해서 쓰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거실 주방 공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면은 우물천장 시원하게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위쪽으로도 간접 조명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꼭 모서리 부분은 라운드로 만들어서 좀 따뜻한 느낌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TV 자리하고 뒤쪽에 소파 자리 쪽에도 다 이렇게 간접 조명 시공을 해서 따뜻한 느낌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가운데 실링팬 위치하고 있고, 어느 정도 여기는 조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우물천장 안쪽으로 조명을 많이 넣지 않고요, 2개씩만 2인치로 해서 넣어 드렸습니다. 커튼 예쁘게 고객님께서 달아 주셨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커튼 박스에 간접 조명 이렇게 커튼 반사돼서 떨어지는 게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마감을 해드렸어요. 바닥재 보시면은 요즘에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디톤이라는 바닥재를 사용을 했어요. 이게 스크래치에도 엄청 강하고 물이나 이런 거에도 강해서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난 바닥재 중에 하나입니다. 금액이 조금 나간다는 게 흠이죠. 벽지는 이제 다 실크 벽지 사용을 해서 최대한 이제 도장 느낌이 나는 벽지를 골라서 고객님께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이쪽으로 보시면요, 주방 자리하고 있죠. 네, 주방은 이쪽으로 해서 벽이 있었어요. 이쪽은 이제 그 팬트리 공간으로 해서 나와 있던 공간인데요. 이 벽을 다 철거를 하고 더 개방감 있게끔 주방을 만들어 드렸고요. 기존에는 이 자리에 이제 냉장고가 있었던 자리인데, 냉장고 위치를 안쪽으로 옮겨서 더 실용적이게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식기세척기 당연히 들어가고 이렇게 쭉 따라서 들어오죠.
상판은 이제 오로라 블랑이라는 제품을 사용했어요. LG 하우시스 제품이고요. 벽에 들어가는 타일들은 600에 600각짜리 타일을 사용했고, 여기서 이제 디테일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한 장 크기만 보일 수 있게끔 높이 조절을 정확하게 해서 타일 시공을 했습니다. 주방이 들어서는 높이를 계산을 해서 했기 때문에 매지 라인이 세로로밖에 들어가 있지 않죠. 가로로 있는 매지는 보이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상부장 하부에도 매립 라인 조명을 넣어 드려서 조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불을 컨트롤 하실 수 있는데, 여기 커튼 박스에도 이렇게 간접 조명 따로 넣어 드렸고, 주방 쪽에도 간접 조명을 이렇게 따로 넣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식탁등은 고객님께서 직접 주문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예쁘게 이렇게 위치 잡아서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식탁을 두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공해 드렸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와가지고, 보통 저도 이거 컨버터블 냉장고 시공을 굉장히 많이 해드리고 레이아웃을 잡아드리는데, 보통 컨버터블에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어요. 근데 여기 동그란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눌러봤더니 이렇게 열려. 그래서 요새는 가전제품도 참 정말 너무 잘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알았고, 거의 뭐 제가 지금 가전제품을 파는 사람 같은데, 아무튼 요거는 이제 고객님께서 구입을 따로 해주신 냉장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신혼부부들한테 꿀팁을 드리자면,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냉장고를 하면서 뭐 LG에서는 오브제라고 하고 삼성에서는 비스포크라고 하죠. 이제 뭐 오브제나 비스포크 냉장고를 구매하면 다 이렇게 플랫되게 맞아 떨어지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의외로. 근데 이런 컨버터블은 기존 깊이가 한 66cm, 67cm이기 때문에 장 깊이를 70cm로 맞춰 놓으면 정확하게 이렇게 플랫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기본 좀 4도어짜리 냉장고는 키친핏이라는 게 있고 일반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형으로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아무리 저희가 장 깊이를 70cm로 맞춰놔도 냉장고가 한 20cm 이상 튀어나와요. 거의 한 뼘 정도. 대신에 이제 키친핏으로 하시게 되면은 용량은 당연히 깊이가 얕아서 줄어드는 대신에 깊이가 70cm이기 때문에 플랫하게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만약에 이렇게 맞추고 싶다 하면은 빌트인이 될 수 있는 키친핏으로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옆에 보이는 창호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전체 창호들은 다 필름 시공을 해서 만들어 드렸어요. 필름 시공도 그냥 한 게 아니고, 필름 시공 다 끝나고 나서 실리콘도 전체적으로 다 새로 시공을 한 현장이에요. 이제 후드, 예쁜 후드가 자리하고 있고요. 요런 데다가 행주 같은 거, 이런 거 뭐 키친타월이나 이런 걸 걸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LG 쿡탑이에요. 인덕션인데 이것도 고객님께서 직접 구입을 해주신 제품입니다. 똑같이 이제 다 화이트로 들어가서 너무 예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화이트로 많이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 코너 쪽도 다 메리 콘센트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드려서, 여기도 이제 뭐 에어프라이어나 많이 쓰시는 이제 커피 포트나 이런 것들 다 사용하실 수 있게끔 코너마다 이렇게 메리 콘센트 넣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꿀팁을 또 드리자면, 어떤 인테리어 업체에서든 하시든 요거는 사실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에 뭔가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 인테리어 업체에서 잘 반영을 해서 진행이 되니까요. 그거 알아두시고 꼭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은 꼭 전달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싱크볼 있고요. 싱크볼도 이제 소음 많이 안 나는 이제 밑에 방진 패드가 있는 콰이어트 싱크볼로 해드렸어요. 이거는 백조 제품이고요. 그리고 수전은 이렇게 있고, 많이 하시는 이렇게 돌리면은 폭포처럼 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리고 누르면 이렇게 수압도 조절할 수 있는 실용적이면서도 트렌디한 감성의 수전을 넣어 드렸습니다. 이쪽은 이제 정수기예요. 이것도 이제 당연히 이제 고객님께서 따로 설치를 하신 제품이에요. 옆쪽으로 보실게요. 식기세척기 있고, 이쪽은 이제 오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높이를 딱 맞춰주지 왜 이렇게 띄어놨냐? 이 오븐이 매뉴얼이 그래요. 이제 열이 위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쁘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이쁘면서도 문제가 없게끔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쪽 이렇게 장도 푸시로 다 여는 거고요. 이 밑에 공간은 이렇게 열어서 밥솥을 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이런 것도 기본 전달을 안 해주시면은 노출형으로 이렇게 밥통이 들어가요. 근데 나는 밥통이 보이는 게 싫다, 이렇게 고객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도어를 달아 드렸습니다.
요 밑에도 당연히 이제 푸시로 이제 도어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옆에 이 길쭉한 장. 이건 뭐냐? 요것도 당연히 고객님께서 추가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옵션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이런 팬트리장 액세서리 철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비용이 얼마나 추가되느냐, 그 비용 대비해서 내가 얼마나 효율을 느낄 것이냐를 잘 계산을 하셔가지고 인테리어에 반영을 하신다면 가성비 있게 인테리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 열면은 요것도 고객님께서 추가하셨어요. 요것도 요즘에는 요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줄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요거의 장점은 뭐냐? 허리를 숙여서 저 안에까지 넣지 않고도 이제 물건을 쉽게 꺼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여기에 단점은 뭐냐? 예를 들어 요즘에는 좀 높은 그릇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안 쓰는 그릇 같은 거는 요런 코너장에다가 많이 넣어 두시는데요. 요거는 대신에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요 집 높이가 뭐 한 25cm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250 정도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높이가 높은 그릇들은 수납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수납 공간이 좀 많이 줄어든다는 거는 단점입니다. 요만큼밖에 수납을 못하죠. 장 크기는 큰데. 그래서 그런 단점은 있지만 이제 편하게 쓰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다음은 안방이죠. 안방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커튼박스에 이제 조명을 다 걸어 드렸죠. 그리고 원형 매립등, 3인치 매립등 들어가고요. 이 손잡이도 이제 도무스에서 나오는 손잡이인데 이 손잡이도 고객님께서 직접 이제 골라주신 손잡이를 사용하셨어요. 굉장히 고급스럽죠. 이런 손잡이 하나만 좀 좋은 걸 쓰셔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화장대예요. 사실 여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해서 벽이 있었어요. 벽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벽이 있고, 그래서 이쪽 문을 열면은 팬트리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좀 안방을 넓게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제 요거를 철거를 하는 거를 레이아웃을 좀 말씀을 드렸고 고객님께서도 흔쾌히 또 좋다고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벽이 없으니까 훨씬 안방이 넓어 보이죠. 그래서 이 공간은 화장대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화장대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화장대 조명도 요 위에 있죠. 화장대 조명도 이렇게 따로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고 이쪽에 이제 콘센트도 다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다 수납 공간이죠. 거울 겸 수납 공간 이렇게 다 있습니다. 밑에는 서랍이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수납 공간. 그래서 화장대 수납 공간 넉넉하게 쓰실 수 있는 이런 빌트인 화장대를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안방욕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안방욕실은 바닥은 300에 300각짜리 타일을 사용했고요. 벽 쪽은 300에 600각짜리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 보통 바닥 쪽은 자기질이고 벽 쪽은 도기질 타일을 사용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 도기질 300, 600각짜리 타일도 보통 이제 가로로 시공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세로 시공을 많이 원하시고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세로로 이렇게 나눠서 시공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거울도 이렇게 한번 누를 때마다 색깔이 바뀌는 삼색 조명 거울 넣어드렸고요.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조도도 조절하실 수가 있는 이런 좀 고급 거울을 넣어드렸습니다. 꾹 누르고 있으면 좀 어두워지죠.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사실 이런 거를 작동법을 고객님들도 모르셔요. 여기 이제 입주하실 고객님들도.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영상을 보시고 바로 화장실로 뛰어가셔서 이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더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 집 사용법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넣으실 수 있고 여기 이제 장 공간도 수건장도 넉넉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젠다이 대리석도 그 오로라라는 좀 고급 인조 대리석을 넣어드렸어요. 세면대나 변기 이런 것도 다 수입 브랜드로 넣어드렸고 수전이 굉장히 귀엽고 예쁘죠. 수전이 이렇게 좀 감각적인 이런 수전을 넣어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 물론 초이스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유리 파티션도 천장 고정형으로 들어갔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잘려서 들어가는 파티션보다 천장 고정형으로 들어가는 파티션이 금액대가 더 나가요. 그래서 그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뭐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 금액을 더 들여서라도 사실은 이렇게 맞춤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고급스러우니까요. 그런 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도 이제 이렇게 자리가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여기 이제 면도경 고객님께서 요청하셔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도경이나 이런 샤워볼 거리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고객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해드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혹시나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런 부분 하나하나까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다 적용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부분은 꼼꼼하게 다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들어가는 조명도 다 2인치 매립등으로 다 넣어드렸어요. 귀엽죠? 보통은 욕실은 뭐 6인치짜리 큰 조명이 뭐 2개, 3개 들어가기 마련인데 이렇게 꼼꼼하게 해서 넣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실 욕실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계속 들어가 보면 이렇게 거실 욕실은 조금 힘을 줬어요. 이제 600, 600각짜리 대형 포세린 타일을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좀 어두운 톤으로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둡게. 그리고 이쪽은 이제 니켈 코너 선반 들어가 있어요. 일반 유리 선반보다 훨씬 고급스럽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님께서 말씀하셔서 면도경과 이제 샤워볼 거리 추가로 넣어 드렸습니다. 온경 슬라이딩장 밑에도 이렇게 간접 조명 다 넣어드려서 당연히 이제 따로 채널을 분리를 해서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세면대가 이제 원형으로 들어가서 요즘에는 이런 디자인형 세면대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 세면대는 수입 브랜드로 들어가서 더 훨씬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이런 수전도 감각적이죠. 손잡이 봐요. 차가운 물, 따뜻한 물 이렇게 해서 조작하실 수 있게끔 이런 레버 역시 감각적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욕조도 당연히 이 밑에 이제 치마 공간도 다 조적을 세워서 이제 타일로 마감을 해드렸어요. 일반 이런 같은 판넬로 해서 마감한 게 아니고 이제 이런 타일로 해서 마감을 해드리니까 훨씬 튼튼해 보이고 조정 욕조의 느낌이 어느 정도는 구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휴지거리도 다 이제 매립 휴지거리로 넣어 드렸어요. 보이시죠? 자, 지금까지 복대동에 위치하고 있는 30평형대 아파트 현장을 더함 인테리어와 함께 둘러보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제 이렇게 인테리어가 고급스럽게 나올 수 있는지 부분 팁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루에 좀 투자를 하시고요. 바닥재에, 그리고 뭐 주방 쪽에 조금 투자를 하시고요. 그리고 뭐 욕실 쪽에 조금 투자를 하시고 현관 쪽에 조금 힘을 주시면은 정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나올 수 있어요. 요즘에 견적 문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실측이나 아니면은 뭐 상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연락을 주시고 있어서 너무 좋은데, 간혹 이제 고객님들께서 너무 이제 현저히 적은 예산을 갖고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예산을 알려드리면 뭐 예를 들어 평당 100만 원 이런 거는 사실 좀 너무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제 청주에 있는 혹은 청주 근교에 있는 여러 현장들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인테리어 꿀팁들 전달을 많이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조금 그렇다 싶으시면은 좋아요 버튼이라도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함 인테리어 정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